오늘 분석할 경기는 25년 1월 3일 국내 농구 새 게임 준비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에 짧게 저희 정보 공유방 안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입 요구 및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편하게 입장하세요. 분석방 입장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확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종 정리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내용 분석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 토트넘 대 뉴캐슬입니다. 울버햄턴과의 2대2 무승부에서 수비 문제를 드러냈다. 손흥민과 쿨루셉스키가 공격을 이끌었지만 수비진의 공백으로 조직력이 약화되었다. 특히 로메로와 반더벤의 결장은 수비의 중심을 흔들었으며 비카리오의 부재로 포스터가 출전했으나 안정감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라인과 골키퍼의 결장이 이어지며 뉴캐슬의 강공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뉴캐슬은 맨유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며 5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이삭과 조엘린톤의 조합이 공격을 주도하며 전방 압박과 기마랑이스의 창의적인 패스가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수비에서는 번과 리브라멘토가 안정감을 보여줬지만 포우프와 보트만의 부재는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그러나 뉴캐슬의 대체 자원들이 충분히 공백을 메울 수준임을 증명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토트넘은 공격진이 강점이지만 수비진의 대규모 결장으로 뉴캐슬의 강한 압박과 공격 전환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뉴캐슬은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수비 공백에도 불구하고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캐슬 승리가 유력하며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 베네치아 대 엠폴리입니다. 베네치아는 칼리아리전에서 승리를 기록했지만 직전 나폴리 원정에서는 0대1로 패하며 연속된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나폴리전에서는 수비가 안정적이었으나 공격에서 창의성과 속도가 부족했습니다. 오리스타니오와 예보아가 활발히 움직였지만 결정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3-4-3 포메이션으로 중원을 장악하려는 전략이 예상되며 부시오와 오리스타니오가 공격 전개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엠폴리는 제노아전에서 1대2로 패하며 3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초반에는 대등한 경기를 펼쳤으나 후반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에스포지토와 콜롬보가 부진하며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3-4-1 포메이션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역습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그라시가 중원의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하스와 에브에히의 결장은 수비와 중원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며 공격 전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력이 부진하고 수비에서 약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베네치아는 홈 경기에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수비 안정감이 상대적으로 더 나아 보입니다. 엠폴리는 득점력 부재와 후반 집중력 약화로 인해 베네치아의 공격을 막아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베네치아의 신승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세 번째 경기 니스 대 스타드입니다. 니스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부진하며 유로파리그와 리그 병행으로 체력적인 부담이 가중된 상태입니다. 라보르드가 최전방에서 분전 중이지만 측면과 중원의 지원 부족이 득점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고 수비진에서는 다수의 핵심 자원 부상으로 후방 조직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단테와 은다이시미에의 결장이 치명적이며 이는 렌의 강력한 공격진을 상대하는 데 있어 큰 약점이 될 것입니다. 렌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로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였으나 공격력은 리그 상위권 수준입니다. 칼리무엔도와 블라스의 조합은 빠르고 날카로운 공격 전개를 보여주며 최근 컵 대회에서도 대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이두의 결장이 수비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원의 마츠시와와 제임스가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렌의 강력한 공격진은 니스의 약화된 수비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스는 홈 이점을 활용하겠지만 부상 공백과 조직력 부족이 뚜렷해 렌을 상대로 주도권을 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렌의 공격력이 한 골차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경기 발렌시아 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발렌시아는 최근 알라베스와의 경기에서 수비 불안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부상과 징계로 인해 스쿼드가 약화된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두로는 공격의 핵심이지만 지원 부족으로 결정력에 한계가 있다. 가야와 디아카비의 결장으로 수비 측면과 중앙에서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며 미드필드도 페펠루의 공백으로 빌드업이 원활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3-3 포메이션을 통해 강력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최근 세비야전에서도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벨링엄과 음바페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은 발렌시아의 수비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아메니와 카마빙가는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며 중원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리디거와 발베르데가 수비 라인의 부상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는 빠른 속도와 창의적인 플레이로 측면 공략에 강점을 보입니다. 발렌시아는 부상과 징계로 약화된 스쿼드로 인해 경기 주도권을 잡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탄탄한 조직력과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발렌시아의 수비를 쉽게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득점 경기 속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 유벤투스 대 AC 밀란입니다. 유벤투스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과 중원에서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최근 피오렌티나와의 2-2 무승부에서도 블라호비치의 꾸준한 득점력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브레머와 카발 등의 결장으로 수비 라인은 취약합니다. 투람과 로카텔리의 공수 조율은 여전히 팀의 중심축으로 작용하며 밀란의 중원 압박에 맞설 핵심 카드입니다. 다만 밀리크와 외아부제로 공격 패턴에 다소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AC 밀란은 콘세이상 감독 부임 후 첫 경기를 앞두고 있으며 조직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앙, 풀리시치, 추쿠에제 등 핵심 공격수의 결장은 공격 다양성을 제한하고 있네요. 에이브라함과 모라타가 득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며 포파나의 중원 장악력과 레인더스의 전진 패스가 승부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수비진에서도 플로렌지의 부재가 측면 수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팀 모두 핵심 선수들의 결장으로 수비와 공격에서 약점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벤투스는 블라호비치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공격 패턴을 유지하며 상대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AC 밀란은 새 감독 체제의 변화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시도를 하겠지만 전력 공백이 뚜렷해 승점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벤 승 보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 정리는 유벤투스, 레알, 렌, 뉴캐슬, 베네치아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프로토를 좋아하시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추가적인 정보만 쏙쏙 빼가셔도 됩니다. 더 좋은 스포츠 픽을 원하신다면 이상한 유료 가입방에 불필요한 지출하지 마시고 유튜브나 픽 공유방에서 여러 가지 픽들 참조하신 뒤에 조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운,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